안녕하세요, 여러분. CD에듀 귀화 면접심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시험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귀화 면접심사 기출 주제 읽기평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출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읽기평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0.8명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노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양육 비용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고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문화,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분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가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자, 저출산 현상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다, 줄어들다 그 얘기죠.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를 처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출산율은 여기에서 퍼센트로 잘못 나왔는데요.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 얼마나 아이를 낳는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보통 몇 명 낳는지를 계산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출산율의 단위는 명입니다. 네, 한국은 재작년 기준으로 0.8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출산율이 0.8명, 그러니까 한국인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못 낳는다는 거죠. 0.8명 정도 낳는다. 그래서 초저출산 사회 하면 초는 아주 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아이를 아주 낳지 않는 사회에 들어섰다는 거죠.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술,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1인당 소득의 증가, 한 사람이 보통 얼마 정도 버는지, 1년 동안 얼마나 버는지 말하는데요. 예전보다 소득이 증가했죠. 이것으로 노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추세는 어떤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빨리 죽었다고 하면 지금 한국 사람들은 보통 83세까지는 산다고 해요. 평균 수명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노년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년 인구들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일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노년 인구들을 먹여서 살리다, 돌보다 그런 의미예요. 부양할 젊은 세대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적게 낳으면 지금 아이를 적게 낳아요? 그럼 이게 30년 후가 되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가 되죠. 그런데 아이를 적게 낳으면 30년 후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노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노년 인구가 늘고 있고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이는 적게 낳고 저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 결과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왜 아이를 적게 낳을까 이걸 이유를 찾아보니까 양육 비용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다. 1위가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죠. 그게 31. 자, 이거는 점으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점. 그리고 2%로 읽거나 또는 뭐 프로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비용이 부담스럽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31.2%로 1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취업난. 난하면 문제를 말해요. 취업 문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이 잘 안 돼요. 취업 문제. 그 다음 고용 불안정. 취업을 해도 그 회사를 정년 퇴직까지 계속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뭐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 다니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둬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고용 불안정이 있고요. 그다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문화. 일도 하면서 아이들을 챙겨요. 가정을 둘 다 잘 챙길 수 있어요? 둘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양립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여성 위주의 육아와 가사 분담. 가사하면 집안일을 말해요. 육아는 아이를 키우다. 아이를 돌보는 것과 집안일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 방법이 나왔네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죠. 뭐 여성만 육아를 해야 된다. 가사 부담을 여성이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일도 하면서 가정도 챙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정부가 뭘 해야 돼요?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또 금전적 하면 돈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처음에는 저출산 현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원인을 이야기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윗글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위의 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출산 현상의 의미와 원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자, 처음에 저출산 현상이 무엇인지 의미를 말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어떤 원인이 있는지 원인을 얘기했고 세 번째로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 현상의 의미와 원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자, 2번.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자, 원인은 중간에 나왔었어요. 그쵸? 원인은 양육 비용의 부담 가장 많았고요.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문화,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분담 등이 뒤를 이었다 말했으니까요. 많은 양육 비용, 취업난과 불안정한 고용, 일과 가정에서 역할을 동시에 해내기 쉽지 않은 사회 문화. 이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문화를 설명한 거죠.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분담 등의 이유 때문에 원인을 말해요.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본문에서 필요한 답을 찾아서 그 답을 말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자,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는 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자, 이 해결 방법은 어디에 나왔었어요? 마지막에 나왔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가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와 정부의 제도적 금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답했네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정부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고 금전적, 돈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죠. 지원하다는 도와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면접 심사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수업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